빗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이도연은 산사처마 밑에서 몸을 떨었다. 젖은 어깨가 무거웠고 숨이 거칠었다. 그는 단지 비를 피하려 했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죽은 딸이 거기 있구만.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도연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법당 안쪽 촛불 하나가 흔들리는 곳에 노승이 앉아 있었다. 눈을 감은 채였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넉 달 전 폭우 속에서 교량이 무너졌다. 아내 윤서진과 딸 이하연이 그 순간 세상을 떠났다. 도연만 살아남았다. 그것도 의식을 잃은 채로. 당신이 들은 그 피아노 소리. 스님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그 아이의 호흡일지도 몰라. 도연은 뒤로 물러섰다. 가슴이 뛰었다. 새벽마다 들려오는 그 선율. 딸 하연이 생전에 치던 곡. 그는 그걸 환청이라 믿으려 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믿지 않았다. 항공 엔지니어로 20년을 살아온 그는 논리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 산소까지 왔소. 스님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늘도 새벽 3시에 깼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분명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소리까지 생생했다. 그는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다. 멜로디는 점점 선명해졌다. 미쳤나 내가. 도연은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목적지도 없이 오토바이에 올랐다. 그리고 폭우를 뚫고 달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산사 앞에 멈춰 섰다. 당신 딸은 장기 기증을 했소? 스님의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심장이 어디론가 갔다면 그곳에서 아직 뛰고 있을 거요. 도연의 눈이 흔들렸다. 하연은 대학원생이었다. 환경공학을 전공했고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 도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사고 이후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딸의 죽음이 진짜가 될 것 같았다. 숨결은 사라지지 않소. 다른 곳에서 다시 이어질 뿐. 스님이 일어섰다. 그리고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소리를 따라가시오. 그 아이가 당신을 부르고 있소. 도연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비는 여전히 쏟아졌다. 그는 하연의 방문을 열었다. 피아노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책상 위엔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죽음이란 멈춤이 아니라 다른 호흡의 시작이다. 딸의 글씨였다. 도연은 그 문장을 손끝으로 어루만졌다. 눈물이 떨어졌다. 그리고 결심했다. 하연의 숨결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직접 확인하러 가기로 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다. 이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곧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걸. 2시 50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귀가 예민해졌다. 빗소리, 시계 초침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모든 소음이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정확히 3시. 또각. 건반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벌떡 일어났다.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왔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발걸음을 최대한 죽였다. 마치 소리의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는 듯. 거실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피아노는 덮개가 덮인 채 그대로였다. 하지만 선율은 계속됐다. 부드럽고 슬픈 멜로디. 하연이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었다. 하연아. 도연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피아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어 덮개를 열었다. 건반 위엔 먼지만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음악은 멈추지 않았다. 이럴 리가 없어. 이건 환청이야. 그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소리는 귀에서 나는 게 아니었다. 가슴 속에서 심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도연은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정말 날 부르는 거니? 멜로디가 점점 커졌다. 마치 대답하듯. 그리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멈췄다. 고요함이 밀려왔다. 빗소리만 남았다. 도연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환청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친구 조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우야, 나 좀 만나자. 갑자기. 무슨 일인데? 하연이 장기 기증했었잖아. 그거 확인할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도연아, 그건 부탁이야. 나 미쳐가고 있어. 형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오후에 봐. 오후 3시 형우가 도연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병원 행정팀에서 일하고 있었다. 손에는 노란 봉투가 들려 있었다. 형, 이건 원래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알아. 미안해. 형우는 봉투를 내밀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봉투를 열자 서류 몇 장이 나왔다. 장기 이식 보고서였다. 기증자 이하연. 장기 심장. 이송일 2025년 6월 18일. 수혜자 강재윤. 수혜자 소재지 여수해양병원. 도연의 손이 멈췄다. 여수. 응. 심장은 여수로 갔어. 수혜자는 28세 남성이고 신부 전으로 이식 대기 중이었대. 도연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강재윤.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다. 하연이의 심장이 이 사람 안에서 뛰고 있다는 거지. 그래. 넉 달째.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류 위에 물방울이 번졌다. 고마워, 형우야. 도연아, 그런데. 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식받은 사람 찾아가려는 거 아니지? 그건 안 돼. 법적으로도 문제고 상대방한테도 부담이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도연은 결심했다. 산사의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 소리를 따라가시오. 그는 하연의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을 읽었다.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호흡의 시작이다. 도연은 노트를 닫고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연아, 아빠가 간다. 내 숨결이 있는 곳으로. 새벽 5시. 도연은 차고 앞에 서 있었다. 낡은 오토바이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10년 전 하연이와 함께 바다를 보러 갔을 때 타던 것이었다. 아빠, 더 빨리. 하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뒷자리에서 웃던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현은 천천히 오토바이에 다가갔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몇 번 헛돌다 겨우 살아났다. 낮은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배낭을 챙겼다. 하연의 노트, 피아노 녹음 파일이 든 USB, 그리고 장기 이식 서류. 그게 전부였다. 옷은 최소한만 챙겼다. 어차피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완주에서 여수까지 약 400km. 도연은 헬멧을 썼다. 거울을 봤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다. 넉 달 동안 제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가자. 그는 중얼거리며 오토바이에 올랐다. 첫 번째 관문은 익산이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빗줄기가 헬멧을 두드렸다. 시야가 흐렸다. 도연은 속도를 줄였다. 도로 옆 휴게소에 잠시 멈춰 섰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지도를 펼쳤다. 익산, 정읍, 광주, 순천, 여수. 길은 멀었다.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이미 여수에 가 있었다. 강재윤. 그는 이름을 중얼거렸다. 수혜자. 하연의 심장을 받은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연의 심장은 그 안에서 어떻게 뛰고 있을까? 도연은 USB를 꺼냈다.
노트북에 꽂고 파일을 열었다. 하연의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깊은 선율. 눈을 감았다. 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아빠, 이 곡 어때? 좋구나. 내가 치면 다 좋아. 에이, 진심으로 말해줘. 진심이야. 너는 음악에 재능이 있어. 하연은 웃었다. 그 웃음이 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눈을 떴다. 화면 속 파일명이 보였다. 숨결의 끝에서 마이너스 미완성. mp3. 미완성. 하연은 이 곡을 끝내지 못했다. 사고가 났으니까. 도연은 노트북을 닫았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다. 비는 더 거세졌다. 정읍을 지날 때쯤 오토바이가 미끄러졌다. 도연은 중심을 잡으려 했지만 늦었다. 바퀴가 지늘게 빠졌다. 몸이 옆으로 쏠렸다. 그는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다. 무릎이 쓰렸다. 바지가 찢어졌고 피가 흘렀다. 도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오토바이를 일으켰다. 엔진은 다행히 살아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그는 중얼거리며 다시 출발했다. 무릎의 통증은 무시했다. 지금 멈출 수 없었다. 광주를 지날 때는 밤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번졌다. 도연은 한 모텔 앞에 멈춰 섰다. 더 이상은 무리였다. 몸이 한계였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쓰러졌다. 침대도 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배낭에서 하연의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글씨가 흐릿했다. 눈물 때문인지 빗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사람의 숨결은 다른 생명으로 옮겨진다. 하연의 글씨였다. 환경공학 수업 노트 한켠에 적힌 문장. 생명은 순환한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의 숨이 누군가의 숨이 되고 그 숨이 또 다른 숨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어진다. 도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하연아, 넌 이미 알고 있었구나.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새벽 3시의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제 딸의 숨결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다시 길을 떠났다. 순천을 지나고 광양을 지났다. 그리고 마침내 여수 시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바다 냄새가 났다. 짠 내음. 갈매기 울음소리. 도연은 오토바이를 세웠다. 멀리 여수항이 보였다. 파도가 부서지고 배들이 흔들렸다. 여기 있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뛰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다. 이제 곧 만날 것이다. 하연의 심장을 품은 사람을. 여수해양병원. 하얀 건물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었다. 도연은 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다. 헬멧을 벗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뭘 해야 하지? 그는 중얼거렸다. 서류엔 이름만 있을 뿐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병원에 가서 강재윤을 찾습니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형우의 말이 떠올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야. 상대방한테도 부담이고.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왔다.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병원 로비로 들어갔다. 접수 창구에 간호사가 앉아 있었다. 도연은 다가갔다. 저기 혹시. 말이 막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디 불편하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친절한 목소리였다. 아니, 그게.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돌아섰다. 안 되겠다 싶었다. 이렇게 무턱대고 물어볼 순 없었다. 로비를 나와 밖으로 걸었다. 바다 쪽으로 향했다. 바람이 불었다. 짠 내음이 코를 찔렀다. 도연은 방파제에 앉았다. 어떻게 찾지? 그때였다. 멀리서 음악 소리가 들렸다. 피아노 선율. 도연은 고개를 들었다. 소리는 병원 근처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는 일어섰다.
소리를 따라 걸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광장에 닿았다. 그곳엔 카페가 하나 있었다. 바다의 선율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피아노 소리는 그 안에서 나오고 있었다. 도현은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작은 무대가 있었고 그 위에 피아노 한 대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치고 있지 않았다. 스피커에서 녹음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선율이 낯익었다. 도현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종이 딸랑거렸다.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웃으며 맞았다. 어서 오세요. 저기 지금 흘러나오는 곡이 뭔가요? 도현이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우리 단골 손님이 만든 곡이에요. 제목이 뭐였더라? 숨결의 끝에서였나? 도현의 심장이 멈췄다. 숨결의 끝에서. 네. 아직 미완성이라던데 정말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분이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여기서 연주하거든요. 그 사람 이름이 혹시 강재윤 씨요? 알아세요?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숨이 막혔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화요일이에요. 내일 오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인이 물을 가져다 줬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좀 놀라서요. 도현은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숨결의 끝에서 하연이 마지막으로 작곡하던 곡, 미완성으로 남은 곡, 그 곡을 강재윤이 연주하고 있다. 어떻게 알았을까? 도현은 중얼거렸다. 심장이식을 받으면 기증자의 기억이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었다. 그저 도시전설 같은 것. 하지만 지금 도현은 믿고 싶었다. 하연의 심장이 강재윤에게 음악을 전해주고 있다고. 그 심장이 뛸 때마다 하연의 기억이, 하연의 감정이, 하연의 숨결이 흐르고 있다고. 도현은 배낭에서 USB를 꺼냈다. 하연의 녹음 파일. 그리고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었다. 비슷했다. 분명 같은 곡이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더 완성되어 있었다. 더 깊었다. 하연아, 내가 끝내지 못한 곡을 그 사람이 완성하고 있구나.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카페 주인이 다가왔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이 곡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그쵸. 저도 처음 들었을 땐 울었어요. 이 곡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슬프지만 따뜻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랄까요? 그 연주자분 어떤 사람인가요? 재윤 씨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조용하고 말수는 적지만 따뜻해요. 심장이식 받으셨대요. 그전엔 작곡을 못했었는데 수술 후에 갑자기 음악이 떠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내일 몇 시에 오시나요? 저녁 8시요. 꼭 오세요. 직접 들으시면 더 감동적일 거예요. 도현은 일어섰다. 돈을 내고 카페를 나왔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는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어. 그는 중얼거렸다. 가슴이 뛰었다. 두렵기도 했고 기대되기도 했다. 하연의 심장을 품은 사람. 하연의 음악을 이어가는 사람. 도현은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작은 여관을 찾아 방을 잡았다. 오늘 밤은 잘 수 있을 것 같았다. 여관방은 좁았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도현은 배낭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다. 시계를 봤다.
밤 9시. 내일 저녁 8시까지. 23시간. 도연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연입니다. 당신 심장은 제 딸의 것입니다. 아니다. 너무 직설적이다. 상대방이 놀랄 것이다. 저 혹시 심장이식 받으셨죠? 기증자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이상하다. 너무 치매적이다.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배낭에서 하연의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딸의 글씨가 빼곡했다. 생명은 순환한다. 죽음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호흡의 시작이다. 나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도연은 마지막 문장에 손가락을 댔다. 하연은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 누군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장기 기증을 선택했다. 넌 정말 강한 아이였어. 도연은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자정이 지났다. 새벽 1시, 2시. 도연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졌다. 그의 심장이 빨라졌다. 매일 이 시간 피아노 소리가 들렸었다. 오늘도 들릴까? 시계 초침이 움직였다. 2시 59분 50초, 55초, 59초. 새벽 3시. 고요했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피아노 소리는 없었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소리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이제 그 소리는 환청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다. 내일 저녁 강재윤의 손끝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기다릴게 하연아.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수염을 깎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모습이었다. 밖으로 나갔다. 여수 시내를 걸었다. 아침 바다는 잔잔했다.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갈매기들이 울었다. 도연은 카페 바다의 선율 앞을 지나쳤다. 아직 문이 닫혀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피아노가 보였다. 저 피아노를 오늘 저녁 강재윤이 칠 것이다. 점심을 먹었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다. 긴장 때문이었다. 오후 내내 바닷가를 걸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오후 5시. 여관으로 돌아와 옷을 다시 확인했다. 배낭에서 USB를 꺼냈다. 하연의 녹음 파일. 혹시 필요할까 싶어 챙겼다. 6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7시. 카페 앞으로 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가고 있었다. 7시 40분.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다. 카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피아노 옆에 작은 스피커와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었다. 도연은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7시 50분. 카페 주인이 무대로 올라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카페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재윤 씨의 연주가 시작됩니다. 박수 소리가 났다. 7시 55분. 뒷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도연의 숨이 멈췄다. 젊은 남자였다. 마른 체구의 검은 머리. 조용한 인상. 그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남자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건반에 손을 올렸다. 도연은 숨도 쉬지 못한 채 바라봤다. 남자의 왼쪽 가슴.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수술 자국이 보였다. 저 가슴 속에서 하연의 심장이 뛰고 있다. 첫 음이 울렸다. 또각. 부드럽고 깊은 소리.
도연이 새벽마다 듣던 그 선율. 두 번째 세 번째 멜로디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숨결의 끝에서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음악은 계속됐다. 슬프지만 아름다웠다. 끝나는 것 같지만 이어졌다. 마치 죽음과 삶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처럼. 강재윤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도연은 느낄 수 있었다. 저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었다. 저것은 하연의 숨결이었다. 하연의 마음이었다. 하연의 생명이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다. 강재윤은 눈을 감은 채 연주했다.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음악 속에 완전히 빠져든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환호했다. 하지만 도연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앉아서 울었다. 강재윤이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무대를 내려왔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무대 쪽으로 걸어갔다. 강재윤이 물을 마시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갔다. 저기. 목소리가 떨렸다. 강재윤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곳. 도연이 말을 이었다.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강재윤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다. 차분한 눈빛이었다. 그는 물잔을 내려놓고 작게 미소 지었다.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그냥 들렸어요. 여기서. 재윤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왼쪽 가슴. 심장이 있는 곳. 도연의 입술이 떨렸다. 말을 이어가기 힘들었다. 언제부터 들렸습니까? 심장이식을 받고 나서요. 처음엔 꿈이었어요. 피아노 소리가 들렸죠. 매일 밤 같은 선율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악보에 옮겼어요. 재윤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펼쳤다. 오선지의 음표들이 빼곡했다. 이게 그 곡이에요. 숨결의 끝에서. 제목도 꿈에서 들었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것처럼. 도연은 노트를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그는 배낭에서 USB를 꺼냈다. 혹시 이것 좀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뭔데요? 그냥 제가 가진 곡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 곡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카페 주인에게 부탁해 노트북을 빌렸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열었다. 하연의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왔다. 재윤의 눈이 커졌다. 그는 스피커 가까이 다가갔다. 숨을 죽이고 들었다. 곡이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이건.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건 제 꿈에서 들린 그 곡이에요. 정확히 똑같아요. 어떻게 이 파일을 갖고 계신 거죠? 도연은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 곡을 연주한 사람은 제 딸입니다. 재윤은 말없이 도연을 바라봤다. 이름은 이하연. 23살이었어요. 환경공학을 공부했고 피아노를 좋아했죠. 넉 달 전 폭우 속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아이는 장기기증 서약을 했었어요. 생명은 이어져야 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의 심장이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쏟아졌다. 재윤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럼 제 심장이. 네. 당신이 가진 심장은 제 딸의 것입니다.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나갔다. 주인만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재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저는 몰랐어요. 누구의 심장인지. 알 수 없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저도 불법으로 알아냈습니다. 도현도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재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작곡가였어요. 아니, 작곡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릴 때 청력을 잃었죠. 사고로. 음악을 포기했어요. 그는 천천히 말했다. 20살 때 인공화후 수술을 받았어요. 다시 들을 수 있게 됐죠. 그때부터 다시 음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곡은 안 됐어요. 영감이 오지 않았어요. 재윤은 가슴을 두드렸다. 그러다 심장이 나빠졌어요. 신부전.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죠. 기다리는 동안 죽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았군요. 네. 누군가 덕분에. 이제 알겠네요. 누구 덕분인지. 재윤이 도연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감사합니다. 따님께 그리고 아버님께.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없어요. 하연이가 선택한 거니까요. 그 아이는 자신의 생명이 이어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완성하고 싶었나 봐요. 재윤이 노트를 펼쳤다. 꿈에서 계속 듣던 이선율. 저는 단순히 제 곡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건 제 곡이 아니었어요. 하연 씨의 곡이었던 거죠. 그 아이는 미완성으로 남겼어요. 사고 때문에. 그럼 제가 완성해도 될까요? 하연 씨를 대신해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래 주세요. 부탁입니다. 그 아이가 끝내지 못한 노래를 당신이 완성해 주세요. 재윤은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갔다. 도현도 따라갔다. 재윤은 건반에 손을 올렸다. 들어보세요. 제가 추가한 부분을요. 그는 연주를 시작했다. 하연의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중간부터 새로운 음들이 이어졌다. 더 깊어졌다. 더 풍성해졌다. 슬픔 속에 희망이 섞였다. 도연은 눈을 감고 들었다. 음악이 그를 감쌌다. 하연의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 재윤이 앉아 함께 연주하는 모습도 보였다. 두 사람이 하나의 곡을 만들고 있었다. 죽음과 삶이 만나 하나의 선율을 이루고 있었다. 곡이 끝났다. 여운이 길게 남았다. 도연은 눈을 떴다. 재윤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야죠. 재윤이 일어나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도연은 그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다. 그 순간 도연은 느꼈다. 재윤의 손 너머로 하연의 심장이 뛰는 것을. 따뜻하고 힘차게. 살아있는 생명의 리듬을. 하연아. 도연은 속삭였다. 내 숨결 여기 있구나. 밤은 깊어졌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주인은 두 사람을 위해 불을 켜둔 채 조용히 나갔다. 도현과 재윤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밖으로 어두운 바다가 보였다. 하연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재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현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밝은 아이였어요. 웃음이 많았죠. 아침마다 일어나면 제일 먼저 창문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하늘 봐. 정말 예쁘지 않아? 그러면서요. 도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환경공학을 공부했어요. 지구를 살리고 싶다고 했죠. 어릴 때부터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겼어요. 개미를 밟을까봐 조심조심 걷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장기기증을 선택한 거군요. 네. 19살 때였어요. 하루는 서류를 들고 와서 보여주더군요. 아빠, 나 이거 했어. 장기기증 서약서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너 아직 어린데 왜 이런 생각을 하니? 했더니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가 말했어요. 아빠, 내가 죽으면 내 몸은 흙이 되잖아. 근데 내 심장이나 간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럼 난 죽어서도 누군가의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잖아.
재윤은 말없이 들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피아노는 언제부터 쳤나요? 7살 때부터요. 아내가 미술교사였는데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했죠. 하연이는 처음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다 피아노를 보더니 이것도 그림 같아. 소리로 그리는 그림. 그렇게 말하더군요. 도현은 배낭에서 하연의 노트를 꺼냈다. 펼쳐서 재윤에게 보여줬다. 이게 그 아이 노트예요. 악보도 있고 생각도 적혀 있어요. 재윤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았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악보들, 그림들, 짧은 글귀들이 섞여 있었다. 음악은 시간의 흐름이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끝난 후에도 여운은 남는다. 생명도 그렇다. 재윤이 한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다.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네요. 그랬어요. 어른스러웠죠. 가끔은 제가 딸한테 배우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사고 날 때요, 우리는 전주에서 여수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연이가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빠, 이번 주말엔 바다 가자. 파도 소리 들으면서 피아노 치고 싶어. 그래서 출발했어요. 그날 비가 왔나요? 폭우였어요. 저는 계속 가자고 했어요. 아내가 잠깐 쉬었다 가자고 했는데 저는 듣지 않았어요. 괜찮아, 조금만 가면 돼. 그렇게 말하고 운전대를 잡았죠. 도연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교량이 무너졌어요. 빗물 때문에 집안이 약해졌대요. 차가 추락했죠. 저만 살았어요. 의식을 잃었다가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둘 다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재윤이 말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제가 멈췄다면, 아내 말을 들었다면. 도연은 얼굴을 감쌌다. 재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도 죄책감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살았잖아요. 의식을 받고 깨어났을 때 기쁘면서도 무거웠어요. 내가 살 자격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재윤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특히 꿈에서 피아노 소리를 들었을 때요. 그게 제 상상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어요. 누군가의 기억이 제 안에 있다는 걸.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어요.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음악을 하신 거군요. 네. 이 심장이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었어요. 꿈의 선율을 따라가다 보니 곡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더라고요. 이 곡을 들으면 위로가 된다고 했어요. 재윤이 도연을 바라봤다. 이제 알겠어요. 왜 이 곡이 사람들을 위로하는지. 이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하연 씨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생명을 사랑하고 세상을 아끼던 그 마음이 음표가 된 거예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누구 덕분에 살고 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재윤은 노트를 돌려줬다. 이거 제가 빌려도 될까요? 하연 씨의 다른 곡들도 완성하고 싶어요. 그 아이가 남긴 음악들을 세상에 들려주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가세요. 그게 하연이가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음악이 계속 흐르는 것. 두 사람은 일어났다. 재윤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내일 다시 만나요. 제가 하연 씨의 곡을 더 연주해 드릴게요. 아버님이 듣고 싶으신 만큼. 그러겠습니다. 도연은 카페를 나섰다. 밖은 고요했다. 바람이 불었다. 짠 내음이 코를 스쳤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하연이 좋아하던 별. 하연아,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내 심장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야. 도연은 속삭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깼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다.
새벽 3시에 환청도 없었다. 대신 마음속엔 어제 들었던 재윤의 연주가 맴돌았다. 창밖을 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수 바다 위로 붉은 빛이 퍼졌다. 하연이 좋아하던 풍경이었다. 아빠, 해 뜨는 거 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번엔 슬프지 않았다. 따뜻했다. 도연은 샤워를 하고 나왔다. 거울을 봤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넉 달 만에 처음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윤이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언제든지요. 그럼 오후 2시에 카페로 오시겠어요? 제가 하연 씨의 곡들을 연습해 봤거든요. 들려드리고 싶어요.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고 가슴에 손을 얹었다. 심장이 뛰었다. 설렘이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점심을 먹고 카페로 향했다. 문을 열자 재윤이 이미 와 있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악보를 보고 있었다. 오셨네요. 재윤이 일어나 인사했다. 앉으세요. 준비된 게 있어요. 도연은 앞자리에 앉았다. 재윤은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다. 하연의 노트를 펼쳤다. 어젯밤 내내 이 노트를 봤어요. 하연 씨가 남긴 악보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중에 완성된 것도 있고 멜로디만 있는 것도 있고. 재윤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이 곡은 제목이 봄날의 숨결이에요. 짧지만 아름다워요. 연주해 볼게요. 그의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다. 경쾌한 선율이 흘러나왔다. 봄바람 같았다. 가벼우면서도 생명력이 넘쳤다. 도연은 눈을 감았다. 하연이 피아노 앞에 앉아 웃는 모습이 떠올랐다. 곡이 끝났다. 도연은 박수를 쳤다. 정말 하연이 같았어요. 그 아이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다음 곡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미완성이었는데 제가 후반부를 추가했어요. 재윤이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이번엔 느린 선율이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내 서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연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던 모습.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손길. 서진아. 도연은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곡이 끝났다. 재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도연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기다렸다. 도연이 마음을 가라앉혔다. 계속해주세요. 네. 마지막 곡이에요. 아버지께. 이건 완성된 곡이에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다. 재윤의 손이 건반 위에 올랐다. 첫 음이 울렸다. 깊고 무거운 음. 하지만 곧 밝아졌다. 희망이 섞였다. 멜로디가 흘렀다. 도연은 숨을 멈췄다. 이 곡은 처음 들었다. 하연이 언제 작곡한 걸까? 재윤이 중간에 멈췄다. 뒤돌아봤다. 이 곡 악보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그는 노트를 들어 보였다. 아빠께 들려주고 싶은 곡. 아빠는 항상 강한 척하지만 나는 알아요. 아빠도 힘들 때가 있다는 걸. 이 곡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아빠. 도연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깨가 떨렸다. 목이 메었다. 하연아. 재윤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다. 곡은 계속됐다. 슬픔이 있었지만 사랑이 더 컸다. 이별이 있었지만 연결이 더 강했다. 마지막 음이 울렸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재윤이 피아노에서 일어나 다가왔다. 도연 옆에 앉았다. 아버님, 제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이 곡들을 녹음하고 싶어요. 정식 앨범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고 싶어요. 제목은 하연의 숨결로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게 하연이가 원했던 거예요. 자신의 음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감사합니다. 수익금은 장기기증 홍보단체에 기부할게요. 하연 씨의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도연은 재윤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연이가 당신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저야말로 하연 씨 덕분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재윤은 잠시 멈췄다. 이 심장 덕분에 제가 진짜 음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엔 기술만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있어요. 하연 씨의 마음이 제게 음악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럼 계속해 주세요. 하연이를 대신해서. 하연이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계속해 주세요.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다. 오후 햇살이 바다를 비추고 있었다. 파도가 반짝였다. 도연은 처음으로 평화를 느꼈다. 하연이 떠났다는 슬픔은 여전했다. 하지만 이제 알았다. 딸은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재윤의 심장 속에서, 그의 음악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숨쉬고 있다는 것을. 하연아, 내 숨결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어. 도연은 속삭였다. 재윤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다.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하연 씨와 제가 함께 만든 곡이에요. 그의 손이 건반을 눌렀다. 숨결의 끝에서가 다시 흘러나왔다. 이번엔 더 완전했다. 더 깊었다. 두 생명이 하나가 된 선율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도연은 여수에 머물렀다. 재윤은 매일 카페에서 연주했고 도연은 매일 그 연주를 들었다. 하연의 곡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다. 어느 날 저녁 연주가 끝난 후 재윤이 도연에게 다가왔다. 아버님, 내일 시간 되세요? 왜요?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어딘데요? 하연 씨를 위한 곳이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재윤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해안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향했다. 바다가 계속 보였다. 파도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도연이 물었다. 오동도예요. 여수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죠. 동백꽃이 유명해요. 하연이가 동백꽃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선택했어요. 노트에서 봤거든요. 동백꽃은 지지 않고 떨어진다. 꽃송이째로. 마치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아름다움을 지키려는 것처럼.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다운 생각이었다. 오동도에 도착했다. 방파제를 건너 섬으로 들어갔다. 동백나무들이 길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다. 꽃은 아직 피지 않았지만 초록잎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재윤은 한적한 언덕으로 도연을 안내했다.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다. 벤치가 하나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재윤이 배낭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하연 씨의 곡들을 녹음한 USB예요. 앨범 작업이 끝났어요. 다음 주에 발매될 거예요. 도연은 상자를 받아들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USB와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연의 숨결 마이너스 이하연 작곡, 강재윤 연주.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 숨쉽니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재윤은 바다를 바라봤다. 아버님, 제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뭔가요? 사실 저 20 받기 전에 죽고 싶었어요. 도연이 재윤을 바라봤다. 심장이 나빠지고 나서 음악도 할 수 없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식 대기자 명단에 올랐지만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죠. 재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이식을 받았어요. 깨어났을 때 처음 든 생각이 왜 나를 살린 거지? 였어요.
죄책감이 컸어요. 누군가 죽었기 때문에 제가 산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네. 하연 씨를 알게 되고 나서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제가 운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는 걸. 하연 씨가 선택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기로. 그럼 제가 해야 할 일은 죄책감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재윤이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 심장으로 음악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하연 씨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예요. 도연은 재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습니다. 하연이가 당신을 만나서 행복할 거예요. 저도 하연 씨를 만나서 행복해요. 비록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부서졌다. 도연이 입을 열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재윤이 그를 바라봤다. 사고 후에 저도 죽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왜 나만 살았을까 생각했어요. 하연이와 서진이 대신 제가 죽었어야 했다고 믿었죠.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새벽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렸을 때도 처음엔 미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환청이라고. 하지만 그 소리를 따라왔어요. 그리고 당신을 만났죠.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하연이가 정말로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 안에서, 당신의 음악 안에서 계속 숨쉬고 있다는 걸. 그럼 저도 살아야죠. 그 숨결을 지켜봐야 하니까. 도연은 바다를 바라봤다. 그리고 이제 알아요. 하연이는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슬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연이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재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약속해요. 서로를 위해 그리고 하연 씨를 위해 잘 살기로.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밀려왔다. 재윤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더 꺼냈다. 작은 화분이었다. 동백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었다. 이거 여기 심고 가려고요. 하연 씨를 기억하는 나무로. 좋은 생각이에요. 두 사람은 언덕 한쪽에 구덩이를 팠다. 조심스럽게 화분을 묻었다. 흙을 덮었다. 물을 주었다. 하연아, 여기서 잘 자라렴. 겨울이 오면 빨간 동백꽃을 피우렴. 도연이 속삭였다. 재윤도 무릎을 꿇고 나무를 어루만졌다. 하연 씨, 감사해요. 제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음악을 주셔서. 두 사람은 일어났다. 벤치에 다시 앉았다. 바다를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아름답네요. 재윤이 말했다. 그래요. 하연이가 좋아했을 풍경이에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바람을 느꼈다.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하연아, 잘 가. 아니, 안녕. 넌 떠난 게 아니니까. 계속 여기 있으니까. 한 달 후. 서울의 작은 콘서트홀. 도연은 객석 맨 앞에 앉아 있었다. 옆자리엔 빈 의자가 하나 있었다. 그 위에 하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무대 위에 재윤이 서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었다. 피아노 앞에 섰다. 조명이 그를 비췄다. 객석은 가득 찼다.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렸다. 재윤이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오늘 연주할 곡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곡들을 작곡한 사람은 이하연 씨입니다. 2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재윤은 잠시 멈췄다.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심장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곡들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닙니다. 이건 생명의 노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윤은 피아노 앞에 앉았다.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했다. 첫 음이 울렸다. 숨결의 끝에서 선율이 흘러나왔다. 부드럽고 깊었다. 슬픔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끝과 시작이 이어져 있었다. 도현은 눈을 감고 들었다. 하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피아노 앞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건반을 누르며 노래하는 모습. 아빠, 내 음악 들어봐. 좋구나, 하연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치? 이 곡은 아빠한테 주는 선물이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의 눈물이었다. 곡이 끝났다. 여운이 길게 이어졌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쏟아졌다. 사람들이 일어났다. 환호했다. 재윤은 일어나 인사했다. 그리고 객석의 도연을 바라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재윤이 고개를 숙였다. 도현도 고개를 숙였다. 연주는 계속됐다. 봄날의 숨결, 어머니의 손, 아버지께. 하연의 곡들이 하나씩 울려 퍼졌다. 마지막 곡이 끝났다. 재윤이 일어나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이 와 계십니다. 하연 씨의 아버지, 이도현님입니다. 조명이 도연을 비췄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다. 재윤이 손을 내밀었다. 아버님,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일어났다.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다. 재윤이 그를 맞았다. 여러분, 이분이 계셔서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연 씨가 계셔서 이 음악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재윤이 도연을 바라봤다. 아버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도연은 마이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객석을 바라봤다. 수많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는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 딸 하연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밝고 따뜻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아이였죠.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잠시 멈췄다.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하연이는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재윤 씨 안에, 이 음악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박수가 났다. 생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로 계속됩니다. 하연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재윤 씨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도연은 재윤을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줘서. 아니, 제 딸의 생명을 이어줘서.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두 사람은 포옹했다. 객석이 들썩였다. 박수가 쏟아졌다. 연주회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씩 나갔다. 도현과 재윤은 무대에 남았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재윤이 말했다. 저야말로요. 하연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니 뿌듯해요. 아버님, 앞으로도 계속 연주할 거예요. 전국을 돌면서 하연 씨의 음악을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부탁드려요. 하연이를 위해서. 약속할게요. 두 사람은 홀을 나왔다. 밖은 어두웠다. 별이 떠 있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연아, 봤지? 내 음악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어.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재윤이 옆에 섰다. 아버님, 내일 뭐 하세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저랑 아침 먹어요. 제가 맛있는 곳 알아요.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다. 도연은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다. 넉 달 동안 과거에만 갇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달랐다. 하연이는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 현재에도 미래에도 있었다. 재윤의 심장 속에서, 그의 음악 속에서, 그리고 이 곡들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하연아. 도연은 속삭였다. 아빠는 이제 괜찮아. 내가 정말로 떠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내 숨결이 여전히 이 세상을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흔들렸다. 도연은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고마워, 하연아. 태어나줘서. 내 딸이 되어줘서. 그리고 떠난 후에도 이렇게 사랑을 남겨줘서. 재윤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하연 씨가 들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확신해요. 이 심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밤은 깊었지만 길은 밝았다. 멀리서 누군가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낯익은 선율이었다. 숨결의 끝에서 도연은 멈춰섰다. 귀를 기울였다. 음악은 계속됐다.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흐르고 숨 쉬었다. 마치 생명처럼, 마치 사랑처럼, 마치 하연이처럼.